안녕하세요. 충주시 노인복지관 경로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미 영양사입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모두가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급식은 어르신들이 없는 경우지만 지금 주 1회 무료 급식 어르신들을 대체 반찬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는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혼자 계신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주 1회 국배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배달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복지관 지금 이용하시다가 집에 계시다고 지금 대충 식사를 하고 그러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우유 한 잔 정도는 매일 꾸준히 드셔주셔야 합니다. 저희 어르신들께서 우유를 섭취하시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드시지 못하는데, 그럴 때는 우유를 살짝 데워서 드시거나 아니면 시중에 유당이 빠진 우유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사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시고 오늘같이 햇빛 좋은 시간에 1시간 정도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시면 몸을 가리지 마시고 얼굴이나 팔 같은 쪽에 햇빛을 세게 하시면 비타민 D도 자연적으로 합성이 돼서 어르신들에게 쉽게 걸릴 수 있는 골다공증을 예방하실 수도 있고 골다공증에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봄나물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두릅이나 아니면 요즘 이렇게 순 야채를 시중에 나가서 사갖고 오시면은 그거를 날걸로 섭취하시기보다는 어르신들은 소화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물로 살짝 데쳐서 식물성 기름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이용해서 소금을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비타민C 흡수를 많이 도우셔서요, 뇌 건강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원추리 같은 나물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대량으로 많이 드신다거나 그러시면은 아마 그 독성에 의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계시면은 체중 관리를 좀 하셔야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젊은 때보다 똑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신진대사가 예전같이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드셔도 체중이 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저희 급식에서는 주 2, 3회 생선이나 육류를 꼭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다고 해서 고기를 안 드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고기가 또 혹시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셨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드신다거나 아니면 사달라고 하시는데요. 그 고기만 이렇게 먹는 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이나 두부를 드심으로써도 그 단백질을 섭취를 하심으로써 우리 면역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부나 달걀도 하루에 1, 2회 정도 꼭 드셔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어르신들 항상 그 호주머니에 그 사탕을 한두 개 정도, 어떨 때는 막 이만큼씩 갖고 다니시면서 저희한테도 한두 개씩 주시는데요. 그 당류는, 단순한 당류는 열량만 높이고 체내 혈당만 높이고 중성지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드시더라도 하루에 한두 개 드시고,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은 치아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드신 후에는 꼭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급식을 하면서 어르신들께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싱겁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집에서도 어르신들은 미각이 좀 둔해져가지고 간을 잘 못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심심하다 할 정도로 해서 소금에 대한 섭취량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얀 소금만이
당연히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고추장 여기에도 나트륨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음식은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모임 하는 것도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라 집밥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갖고 왔을 때, 그쵸? 유통기한을 보는 건 필수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왔을 때 아무리 신선한 식품이라 해도 우리가 보관을 하거나 취급하는 중에 얘는 교차 오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는 가장 신선한 걸로 유통기한 긴 걸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바구니 담으실 때도 냉동식품은 제일 나중에 담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은 싸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사지 마시고 집에 있는 가족분들이 한 두세 끼 먹을 정도의 양만 준비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고 그리고 보관하기도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그 집에서 음식을 반찬을 드실 때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것도 썰은 김치를 그 다음에 새김치 썰어 갖고 다시 그 반찬통에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안 되고요. 반찬통도 그때마다 먹을 때마다 새 반찬통으로 해서 나눠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온에는 항상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먹던 음식하고 안 먹던 음식을 섞어서 보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식중독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아침에 먹었던 국을 그냥 두고 다시 저녁 때 드시면 위험하니까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저녁에는 데워서 드시는 걸로 그렇게 써서 이게 세균이 번식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급식 때 맨날 줄 서 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손 씻기입니다. 요즘에는 알코올 소독을 많이 하시는데요. 알코올 소독도 좋지만은 수시로 물로 세척하는 손 씻기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급식이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하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 때 어르신들의 많은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식당 내 자원봉사자분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시 노인복지관 최은미 영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